10월부터 단 한 번 잘못 버려도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그냥 버리던 라면 봉지,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생활 폐기물과 자원순환을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최근 현장을 다녀보면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 단지 버리는 습관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법 위반이 되어버렸죠. 어제까지 괜찮던 방식이 오늘부터 갑자기 불법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10만 원, 20만 원씩 벌금을 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 그리고 과태료를 피하는 실전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규정은 빼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런 일 겪으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72세 김정수님께서 평소처럼 라면 봉지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다가 10만 원 과태료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며 억울해하셨죠. 그분은 아침마다 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시는데 봉지를 씻어야 한다는 걸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냥 먹고 나서 물기만 대충 털어내고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가셨지만 담당자는 새로운 규정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봉투 안에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함께 들어있어서 신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떼이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65세 김말수님도 손녀 간식 봉지 2개 때문에 2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손녀가 놀러와서 과자를 먹고 간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과자 봉지 2개를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셨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과자 부스러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기름기도 묻어 있었습니다. 단속반이 봉투를 열어봤을 때 재활용 가능한 비닐이 오염된 채로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녀가 먹던 과자 봉지를 치운 것뿐인데 20만 원을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손녀한테 미안해서 이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10월부터는 단속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CCTV로 감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속반이 직접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개인정보가 담긴 영수증 한 장, 택배 송장 하나로 바로 신원이 파악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10만 원, 20만 원, 심하면 5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당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규정이 강화됐을까요? 정부는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데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에도 안 좋고 나라 예산도 낭비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문제는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지나 문자 메시지로만 알리니까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모르고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제 어떤 쓰레기들이 특히 위험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먼저 비닐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 냉동식품 포장지 등 우리가 매일 만지는 모든 비닐류는 사실 재활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걸리는 위반 사항입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염된 비닐 하나가 깨끗한 비닐 20kg을 재활용 불가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기름기나 음식물이 묻은 비닐 하나 때문에 깨끗한 비닐 수십 장이 다 쓰레기가 됩니다. 재활용 공장에서는 이런 오염된 비닐을 골라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정수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아침마다 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십니다. 라면을 끓여 드시고 나면 봉지에 국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그 봉지를 그냥 물에 한번 헹구는 정도만 하셨습니다. 기름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게 일주일에 5번씩 한 달이면 20개 정도의 라면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속반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라면 봉지 4개가 나왔고 다 기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그분 이름이 적힌 고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너무 황당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느냐고 항의하셨지만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결국 10만 원을 내셨고 그 이후로는 라면 봉지를 버릴 때마다 엄청 조심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뜨거운 물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냥 찬물로 헹구면 기름기가 남습니다. 뜨거운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풀어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다른 비닐까지 오염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박 코팅이 된 봉지나 여러 재질이 섞인 복합 재질 포장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손으로 찢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찢을 때 반짝이는 은박층이 보이거나 여러 겹이 겹쳐진 게 보이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류입니다. 페트병, 샴푸통, 배달 용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은 비우고 헹구고 라벨을 제거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안 하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라벨을 떼지 않은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라벨은 대부분 비닐이나 종이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과 재질이 다릅니다. 이게 섞이면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68세 김상훈님은 배달 용기 라벨을 떼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셨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십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기가 귀찮으실 때가 많습니다. 치킨이나 중국집 음식을 시켜 드시고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라벨까지 떼야 한다는 건 모르셨습니다. 용기만 깨끗하면 되는 줄 아셨던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배달 용기 8개 정도를 라벨을 붙인 채로 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단속반이 확인했고 용기마다 라벨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과태료는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화가 나셔서 배달앱에 항해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왜 라벨을 떼야 한다고 안 알려주느냐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15만 원을 내셨고 그 이후로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마다 용기를 보며 한숨을 쉬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굽니다. 그 다음 라벨을 뜯어냅니다. 라벨이 잘 안 떨어지면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떼면 쉽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뚜껑과 본체를 분리합니다.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름때가 너무 심해서 씻어도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재활용으로 내지 마세요.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습니다. 오염된 플라스틱은 어차피 재활용이 안 되고 다른 깨끗한 플라스틱까지 망칩니다. 세 번째는 캔류입니다. 음료캔, 통조림캔은 깨끗이 헹궈서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부탄가스나 스프레이캔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금속캔 안에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용융할 때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70세 최현성님은 부탄가스를 남긴 채 버려서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분은 겨울철 난방용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십니다. 부탄가스 캔을 닫으면 그냥 캔류 수거함에 넣으셨습니다. 가스가 완전히 빠졌는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다음번엔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부탄가스 캔 처리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탄가스나 스프레이 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야외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못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2개에서 3개 정도 뚫습니다. 쉿하는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빠집니다.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립니다. 밀폐된 상태로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수거 차량이나 재활용 공장에서 압축하거나 가열할 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에 그냥 버리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80%가 동물 사료로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건 넣으면 안 됩니다. 69세 이은희님은 치킨 뼈 때문에 과태료를 내셨습니다. 그분은 손자들이 놀러와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 뼈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뼈에 살점이 좀 붙어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셨습니다. 동물이 뼈도 먹지 않느냐는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달랐습니다. 뼈는 동물이 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살점이 조금 붙어 있어도 뼈는 뼈입니다. 단속반이 확인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치킨 뼈가 나왔고 그분은 무단 투기로 과태료 5만 원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뼈, 껍데기, 씨앗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입니다. 치킨 뼈, 갈비뼈, 생선 가시,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복숭아 씨, 호두 껍질 등은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살점은 떼어내서 음식물 쓰레기로, 뼈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김치는 어떻게 할까요? 김치는 너무 짜서 동물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물에 헹궈서 짠기를 빼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티백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헷갈렸습니다. 5번째는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회사, 가게, 학원, 병원 등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가정용 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67세 오세진님은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십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하루에 서류가 많이 나옵니다. 계약서, 사본, 등본, 영수증 등등. 그분은 이걸 집으로 가져와서 집 쓰레기와 함께 버리셨습니다. 사무실 전용 봉투를 사는 게 아까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봉투를 열어봤을 때 사무실 명함과 계약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사업장 쓰레기였습니다. 과태료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의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규정상 사업장 쓰레기는 전용 봉투를 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용 봉투와 가격이 좀 다릅니다.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과태료 50만 원, 100만 원 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반드시 파쇄해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금지 품목만 정확히 기억해도 대부분의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닐은 깨끗이 씻어서, 플라스틱은 라벨 떼서, 캔은 구멍 뚫어서, 음식물은 뼈 빼고, 사업장 쓰레기는 전용 봉투에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몰랐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챕터 생활 습관 5가지. 이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지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검은 비닐봉투나 일반 마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 무단 투기로 간주됩니다.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면 종량제 봉투를 1년치도 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몰래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다 찍힙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용 봉투나 납부 필증 스티커만 사용하세요. 다른 지역 봉투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봉투를 송파구에서 쓰면 안 됩니다. 꼭 해당 지역 봉투를 사야 합니다. 동주민센터나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리기 전 3초만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봉투를 묶기 전에 딱 3초만 안을 들여다보세요. 비닐, 플라스틱, 캔, 사업장 쓰레기, 이 4가지가 섞여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풀캔사, 비닐, 플라스틱, 캔, 사업장. 이 5글자만 외우세요. 봉투를 묶으려고 할 때 속으로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비풀캔사. 이게 들어있나? 없으면 묶고 있으면 빼내서 따로 버립니다. 이 습관만 들여도 90% 이상의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도 일주일만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세 번째는 배출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각 아파트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만 배출 가능합니다. 어떤 곳은 아침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어기면 CCTV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매일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요일별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월수금은 일반 쓰레기, 화목토는 재활용.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쇄해서 버리는 겁니다. 영수증, 고지서, 택배 송장, 명함, 이런 것들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단속반이 봉투를 열었을 때 이게 나오면 신원 확인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가위로 잘게 자르세요. 특히 이름과 주소 부분은 2-3번 더 잘라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드세요. 파쇄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요즘 가정용 파쇄기가 3만 원, 4만 원이면 삽니다. 한번 사두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택배 송장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택배가 얼마나 자주 옵니까? 일주일에 3-4번은 기본입니다. 박스는 잘 정리해서 버리는데 송장은 그냥 붙어 있는 채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장을 떼서 따로 파쇄해야 합니다. 5번째는 모르면 꼭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품목이 있으면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해서 잘못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내 지역 이름과 함께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검색하면 상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품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도 한 번만 확인하면 계속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끼리 단체 채팅방이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세요.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면 다 같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크기를 적당히 선택하는 겁니다. 너무 큰 봉투를 사면 다 채우려고 억지로 쓰레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쓰레기가 썩거나 냄새가 나면 급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때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세요. 혼자 사시면 작은 봉투로도 충분합니다. 23일에 한 번씩 버리는 게 훨씬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봉투값 아까워서 일주일씩 모으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5가지만 지켜도 과태료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정 봉투 사용, 3초 확인, 시간 준수, 개인정보 파쇄, 모르면 질문. 이것만 기억하세요. 처음엔 번거로워도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한 달만 노력하면 평생 편합니다. 오늘 하나쯤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루 일과를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질합니다. 치약, 튜브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버릴까요? 플라스틱입니다. 뚜껑을 분리하고 안에 남은 치약을 짜내고 물로 헹궈서 플라스틱으로 배출합니다. 만약 안이 잘 안 씻겨진다면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우유를 한 팩 마셨습니다. 우유팩은 어떻게 버릴까요? 종이류입니다. 안을 물로 헹구고 완전히 펼쳐서 말린 다음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빨대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 준비를 합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는데 통이 비었습니다. 김치통은 플라스틱입니다. 뚜껑과 본체를 분리하고 안을 깨끗이 씻고 라벨을 떼서 플라스틱으로 배출합니다. 남은 김치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지 말고 신문지에 흡수시켜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봉지는 뜨거운 물로 기름기를 씻어내고 말려서 비닐류로 배출합니다. 스프 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름기가 너무 심해서 안 씻겨진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무리해서 재활용으로 내지 마세요. 오후에 택배가 왔습니다. 박스를 뜯고 송장을 떼어냅니다. 송장은 바로 가위로 잘게 잘라서 일반 쓰레기에 넣습니다. 박스는 테이프를 떼고 납작하게 접어서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뽁뽁이는 비닐류입니다. 깨끗하니까 그대로 비닐류로 배출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생선을 먹었으니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살점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립니다. 양파 껍질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분리해 둡니다. 저녁에 차 한 잔 마십니다. 티백을 꺼냅니다. 티백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물기를 짜서 종량제 봉투에 넣습니다. 차를 마시던 머그컵을 씻고 부엌 정리를 끝냅니다.
싱크대 거름망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나온 쓰레기를 정리합니다. 종량제 봉투,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음식물 쓰레기 각각 확인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묶기 전에 3초만 확인합니다. 비풀캔사, 비닐, 플라스틱, 캔, 사업장 쓰레기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 확인했으면 봉투를 묶습니다.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80% 정도만 채우고 묶어야 터지지 않습니다. 배출 시간을 확인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지금 8시니까 괜찮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됩니다. 중요한 건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기 들어갈 게 맞나? 이 질문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사신다면 온 가족이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식구가 잘못 버리면 그 집 전체가 과태료를 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영상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환경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서 잘 압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애초에 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분리수거 걱정도 적어집니다. 과대 포장된 제품 대신 간단하게 포장된 제품을 사세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쓰세요. 장 볼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세요. 비닐봉투 받지 마세요. 물건 살 때 과대 포장 안 된 걸 고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쓰레기가 절반으로 줍니다. 쓰레기가 줄면 분리수거도 쉬워지고 과태료 걱정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실천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쓰레기 버리기 전 3초만 확인하세요. 비풀캔사.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오늘 저녁 쓰레기 버릴 때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는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마세요. 각각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비닐은 깨끗이 씻어서, 플라스틱은 라벨 떼서, 캔은 구멍 뚫어서, 음식물은 뼈 빼고, 사업장은 전용 봉투에, 그리고 5가지 생활 습관을 기억하세요. 지정 봉투 사용, 버리기 전 3초 확인, 배출 시간 준수, 개인정보 파쇄, 헷갈리면 질문하기. 이것만 지켜도 과태료 영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잘못 버리면 벌금과 불쾌감만 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버리면 환경도 지키고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10월부터는 정말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오늘 당장 집안 쓰레기통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섞어서 버리는 게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면 봉지, 배달 용기, 치킨뼈, 이런 것들 제대로 분리되어 있나요? 지금 확인하고 고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특히 헷갈리는 대표 10가지 품목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껍데기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과일씨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이런 실전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로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분리수거 규정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왔지만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제 조언을 실천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때입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제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순 없습니다. 70%만 지켜도 과태료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생활에 실제로 도움되는 정보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